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드리는 더 바른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동평택, 서평택. 자, 평택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 서평택의 이슈가 이제 많다 보니까 계속 제가 서평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서평택에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엔 서평택에 이제 안중역세권 들어오는 곳이죠. 이게 157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규모입니다. 복선전철과 KTX가 같이 들어오는 역세권으로 개발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양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제 화양지구입니다. 면적은 84만 평, 여의도 면적이죠. 자, 이 화양지구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안중역세권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화양지구에 했어요. 화양지구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양지구보다 안중역세권의 아파트가 들어온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화양지구는 25년 준공이고요. 안중역세권은 1차 27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차 35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안중역세권까지 다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양지구보다 안중역세권이 더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역세권에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저는 화양지구를 했느냐? 기간이 일단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양지구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교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규모 공원화도 들어오고 상권도 형성이 되고 내가 바로 코앞에 전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선전철과 KTX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로 들어가는 진입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 여기에 장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84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인데 여의도에 지금 약 50만이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 면적만한 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4천 명 정도가 계획 인구입니다. 이곳에 1군 아파트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구시대에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있는 곳, 녹지가 있는 곳, 호수가 있는 곳, 그리고 역세권이 가깝다는 거죠. 화양지구에서 역세권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있으면서 안중역까지 도보로 한 20분, 승용차로 5분 내에 갈 수 있고요. 버스 터미널이 있다. 이게 이제 강조하는 이제 화양지구의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안중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차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이 너무 좋은 거지만 구청과 종합병원을 가려면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중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멀고 그 다음에 화양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청과 종합병원은 가까운데 역사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화양지구는 25년에 이제 준공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힐스테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 안중역세권은 나중에 다 이제 준공이 되고 개발이 끝난다 그러면 분명히 화양지구보다 역세권이 더 가치가 높을 겁니다. 왜?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입지와 교통이거든요. 이 교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역세권이 추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화양과 안중역세권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화양지구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38번 국도,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38번 국도에 딱 붙어있는 그리고 정문에 위치한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망권이 좋은 곳 몇 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역세권과 화양지구가 이 서평택의 중심으로 이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중역에서 나오는 이 도로가 메인 도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 이 메인 도로가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곳과 이곳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중역과 화양지구 중간에 이곳은요, 역도 가깝고요, 구청과 종합병원도 가깝고요, 여기 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과 구청과 종합병원, 버스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도심이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아지구 중간에 여기도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주거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심은 이 안중역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와서 서구청을 앞으로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공사가 이루어질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가 자동차 클러스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희곡지구 들어가고 여기 만호지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양지구와 바로 자동차 클러스터 중간이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이게 다. 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도시가 들어오는데 이 옆 주변 쪽으로는 개발이 안 될까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도시의 흐름은요, 이 안중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 기지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이렇게 세력이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존 도심구로 해가지고 현화지구로 해서 화양지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흐름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되죠. 그 다음에 기존 도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성장관리죠. 화양지구죠. 이쪽도 아마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희곡, 만호, 포승, 신영리, 현덕, 관광단지, 항만. 이렇게 해서 세력이 이렇게 미칠 거라는 거죠. 이게 서평택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이 메인도로, 안중은 이 메인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쪽 상당히 좋아지는데 여기 바로 계획관리지역에 단필지 있습니다. 1억대인데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안중 역세권과 화양지구가 서평택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좀 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중역과 화양지구,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동차 클러스터, 희곡, 만호, 포승지구, 여기가 이제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로 길이가 600m. 그리고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이렇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 기존 도심, 성장관리, 화양지구, 그리고 이 일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3년 현재까지 화성, 평택, 당진은요 매년 공부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저는 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 서평택의 중심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거 다 도시가 들어올 거예요. 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중역과 화양지구가 서평택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온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서구청.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 평택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편은 세상.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뭐 다 1종, 2종 다 들어올 거고요. 엄청나게 개발될 겁니다. 이 도로가 38번 메인 국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 역세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송담지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아지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구청 앞을 지나서 저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다 화양지구입니다. 서구청, 여기가 종합병원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현아지구와 화양지구 중간에 이곳은 또 성장관리지역으로 다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여기도 다 도시가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안중의 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양지구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서구청 앞에서 이제 드론을 이제 띄우는 건데요.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보니까 정말 웅장하죠. 이게 여의도 면적만한 규모입니다. 84만 평. 이 84만 평 안에 5만 4천 명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쾌적한 도시거든요. 이곳이 지금 서구청 자리예요, 여기가. 네, 서구청 공사하는 모습이고, 여기 다 이편한 세상,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메인 도로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평택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제가 들어온 영상은 이제 첫 영상이기 때문에 안중역과 화양지구 그리고 평택항 이렇게 이제 그날 찍었거든요. 그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구청 자리예요. 이렇게 서구청,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 다 상업지입니다. 이 일대가 다. 여기 다 상업지고요. 안중역사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담지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도심 현화지구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안중에 있는 이 화양지구가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화지구와 이렇게 남아있는 이 공간이 다 주거단지로 또 확정됐어요. 성장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안중의 도시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중역에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종합병원, 여기가 서구청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메인 도로로 해서 이 도로 축으로 해서 지금 가격도 상당히 뛰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도심이 들어올 거고요. 앞으로 또 성장관리, 여기도 또 도시가 들어올 것이 예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쪽은 다 상업지고요. 네, 서구청 자리입니다. 여기가. 서구시대의 중심이 되는 서구청, 이곳이 성장관리 지역이고 앞으로 이쪽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도시가 형성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빠진 것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휴먼빌 같은 경우는 도심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여기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요. 이 화양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회사에 사활을 걸고 공사하는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예, 다 좋고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성향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힐스테이트를 했습니다. 꼭 이 힐스테이트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공원을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도로 38번 국도에 딱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화양 힐스테이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편 세상이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휴먼빌 좋습니다. 아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영상은 처음이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뛰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이걸 진작에 내가 했을걸 이런 생각도 해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영상으로 해서 계속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이 돼서 이만큼 들어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호수가 들어올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산책이나 공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곳이 화양지구예요. 여의도 면적에 지금 약 50만이 넘게 거주하는데 이 화양지구도 여의도 면적과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5만 4천 명이 들어옵니다. 안중역세권 10만 6천 명, 여기 5만 4천. 이것만 해도 15만이에요. 그 다음에 안중권에 지금 4만 정도 살거든요. 그럼 20만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분은 평택은 물에 잠깁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웅장합니다. 진짜 웅장해요. 이 도로가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38번 국도로 저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가 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 일대가. 이 일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곳에 단필지 하나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가 다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앞으로 이 일대도 뭐 카페, 고급 뭐 식당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화양지구 내에는 비싸거든요. 땅값이 앞으로. 예,
주거지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데 땅을 사서 고급 식당이라든지 뭐 갈비집, 카페 이런 거가 앞으로 들어올 곳이 이 일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뭐 많은 드론 영상을 봤지만 제가 직접 드론을 띄워보니까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 일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이 일대가 다 계획관리 지역. 땅 좋습니다. 제가 화수목 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거제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제 사등면 쪽에 제가 경매로 땅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농사 안 지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니까 가서 농사를 짓고 왔어요. 배추 심고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등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보고 들어가냐면요. 지금 23년 아닙니까? 28년에서 30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7, 8년 정도 기간을 보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배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한 2, 3년?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동산 지금 23년 차인데 저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 3년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다 실패합니다. 최소한 5년 정도에서 7년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화양지구를 쭉 주변을 한번 보셨습니다. 정말 웅장한 화양지구 첫 드론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슴이 좀 설렜는데 너무 재밌는 드론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접 날려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